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자, 주로 이제 울산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중앙 정치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실 법도 한데 참고인 조사로 출석을 하면서 몰랐다, 관련 문건 없다, 송병기 부시장과도 친분이 없고 전화 받은 적도 없고 SNS 발달한 시대, 뭐 요즘에 광고도 있죠. 개인의 정보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휴대폰, 당당한 것 같습니다. 모의나 조작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남은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뭐 민주당 인사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원 선거나 울산시장 선거에서 대치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뭐 좀 손해를 받고 징계도 받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 인사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또 모르겠다. 2017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했다는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당시에 이제 박범계 의원이 챙겨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묻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당시에 이제 동생의 비리를 먼저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려는 것인지 검찰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를 하명 수사라고 특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주변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울산 시민이면 너도 나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시 항 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언제가 기점이냐? 3월 달이면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거냐라는 점을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하명 수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점도 검찰의 일각의 주장일 것이고요. 언론 일부의 주장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현재 청와대 관계자, 전 관계자 또는 많은 사람들의 얘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황운하 청장이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이고 고래고기 사건 또한 검찰 봐주기가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감반으로 활동했던 분이 목숨을 끊는 그런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지 이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가 관련이 있다라고 특정하는 것은 제가 보면 부적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사실 그 울산 지역에서 묘하게도 송철호 현 시장과 이게 뭐 국회의원이나 뭐 동생이 또 출마한 시기에는 또 무소속 때문에 동생이 좀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있었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민주당 인사로 있고 내년 민주당 출마를 바라본다면은 검찰에 나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추측은 있는데. 이분이 등장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김현 의원님이 하명수사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명수사라고 부르든 청와대 기획수사라고 하든 어쨌든 언론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제보가 된 내용과 실제로 경찰에 간 내용 중에 똑같지 않고 추가가 된 내용이 있는데 그 추가분은 과연 누구한테서 나왔을까? 그 송병기 부시장으로부터 나왔을 만한 내용이 아닌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임동호란 분은 최고위원 출신이고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첨삭이 됐다라는 거에 청와대에 문제가 있는데 그 첨삭의 당사자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를 통해서 경찰에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 그리고 당시에 보고서를 제출했던 분이 임동호 최고위원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검찰 수사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위원회 비공식 최고위원회도 참여를 하는데요. 논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전혀 기억이 없고 보고서 있었던 흔적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가 마치 기정사실화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당에서 없었다고 공식 입장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기억이 없다고 제가 얘기했고요. 조선일보 인용을 기정사실화 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조선일보 기사가 사실인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단정하지 마시고 일간지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이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기현 전 시장 비리 첫 제보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다른 의혹을 곽상도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검찰 압수수색이 있었죠. 사무실, 집무실. 근데 1시간 전에 비서가 서류 정리를 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과거 선거와 관련돼서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뒷받침하는 정부 관계자와의 이야기가 오간 것이 아니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허구적 주장, 제보라며 유포 악용한 곽상도 의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직 고소고발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엔 동아일보 출처 얘기를 하나 보도록 할 텐데 김기현 전 시장 첩보 관련 송병기 부시장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청에는 첩보 제보자 특정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자, 동아일보의 보도가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저희가 이제 명확하게 밝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간지들의 폭로성 기사인데 팩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예. 나란히 지금 인용해가지고 묻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시하고요. 예.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된 것을 공개적인 생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또한 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 중에 송병기 그분이 어쨌든 직접 관여가 돼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분의 이름을 가리려고 했었다라는 것부터 사실은 의혹이 확산이 됐었거든요. 충분히 조사하면 나올 수 있고 그분의 신원이 그 당시에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에서 유력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에서 브리핑하면서 뭐 정당인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고 그런데 본인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청와대 대변인과 그 당사자의 부인 내용이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뢰성에 있어서 상당히 신뢰가 떨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는 이첩했다고 하고서도 김기현 시장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9차례 보고를 받은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다른 그러니까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 압수수색 받는 데 있어서도 이런 정황들이 나온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런 거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고 만약에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거는 청와대에서 이 모든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밝히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그 송병기 부시장이 김기현 전 시장 시절에 요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측근이라고 봐도 돼요. 국장이었습니다. 국토교통 과정에서 뭐 이제 국장이었습니다. 낙천했다 뭐 그런 내용을 얘기가 많이 좀 알고 있었죠. 있겠죠. 예. 김기현 시장 시절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리고 2년 동안 한직에 있다가 지금 이제 부시장으로 발탁된 분인데요. 예. 김희정 의원님도 아시지만 청와대에 계셔봐서 알잖아요. 늘 공무원이신 분들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역량이 있는 분들이 발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마치 송철호 시장님의 최측근인 양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성장하는 과정이 공무원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청와대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내용을 발표해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곽상도 지금 의원님이 어찌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생활기록부도 불법적으로 파악을 해서 면책특권이 없을 때 공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조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곽상도 전 검사께서 민정수석도 하셨던 분이고요. 많은 정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정보와 첩보와 그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해서 될 일과 안 될 일을 좀 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뭐 저 공개 안 된 문건 들고 들어와서 흔들고 하던데. 이야기가 자꾸 확장되는 것 같으니까. 네. 당시 이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제대한 경찰청장 내년 총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 그래서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데 책을 출간하면서 북콘서트를 열면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한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인가요, 이게?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김기현 사건 검찰 방해로 덮였는데 이제 와서 큰 소리는 적반하장이다. 검찰 수사할 때 미리 그림 그려놓고 몰아가지만 이번엔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을 저희가 좀 모아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소환을 요구한다면 소크라테스 심경으로 출석해서 협조하겠다. 자, 특검을 하자.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하자. 이제 서로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콘서트는 했고요. 그다음에 책을 현장에서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근 서점에서 사가지고 와서 뭐 사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그러니까 문제될 300명. 만한 소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일이 아니죠. 만약에 황운하 청장이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가
현지에서 예. 지금 상황을 체크해서 만약에 있으면 선관위 사항이지 왜 자유한국당은 이것저것 다 그냥 그 고발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전국에 있는 경찰청장이 전부 다 이 시기에 출마한다 그러고 전부 다 그런 게 평일날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북콘서트 열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경찰이고 그 민중의 지팡이일지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은 한 명이 하면 나머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이런 거는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거를 마침 오늘 아침에 국무총리께서도 뭐 이분을 놓고 한 얘기지만 애둘러서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매사의 행동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혹시 이분이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이게 그 표창장 여러 개 남발한 거라든지 이런 거가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낙선이 아니라 당선 무효가 된 사례가 있어요, 실제로. 예. 자, 뭐 이제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출판 기념회, 북콘서트 이런 것들을 여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또 추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